이곳은 경상남도에 있는 지리산 자락의 한 조용한 마을. 그런데 이 마을에 있는 초등학교가 아침부터 아이들의 목소리로 떠들썩합니다. 웃고 즐기는 아이들. 과연 이 아이들에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른 아침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초등학교에 수학버스가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 학교 운동장에 다양한 수학체험 시설을 설치합니다. 무엇입니까? 수학버스는 수학을 재미있게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처음으로 체험하는 이러한 수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네. 궁금증 반, 설렘 반. 드디어 수학버스에 들어갑니다. 자, 돌아갈 때 요 돌아간 흔적을 따라가 봐. 그럼 어떻게 되겠니? 요 빨간색이지? 쉬운 말로 혼방 곡선이라고. 혼방 알아? 동물에 혼방 싶지? 어디서 굴려도 항상 반사돼서 그렇지 이 한 점으로 모여요. 이 한 점을 초점이라고 그래. 자, 정우 화이팅! 수학버스는 다양한 수학 원리로 가득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이차 함수 그래프, 사이클로이드 곡선, 닮음꼴 등 교실에서 배우던 수학을 실제로 체험하며 즐겁게 배울 수 있습니다. 수학버스는 이제 지역적으로 좀 멀거나 이런 아이들이 수학 시험 전에 접할 기회가 없으니까 우리가 버스 안에다가 아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또 도형 또는 수량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교구들을 싣고 찾아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버스 밖에서도 아이들의 수학 체험 학습은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만들고 있는 건 다빈치 다리입니다. 정말 잘한다. 다빈치 다리는 이탈리아의 천재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생각해낸 것인데요. 접착제나 못을 사용하지 않고 조립과 해체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아이들은 다빈치 다리를 직접 만들어 보며 무거운 물체를 어떻게 지탱하는지 배웁니다. 진짜 잘하네. 이번엔 비눗방울을 이용한 수학 체험 학습입니다. 아이들의 손에서 여러 가지 수학 도형들이 만들어지고 있네요. 여기는 비누막의 장력을 이용해가지고 우리 자연에서 최소의 재료를 가지고 최대의 공간이나 최대의 면적을 구할 수 있게끔 비누막으로 실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해보자. 몇 개가 있나요? 40개가 있어. 그럼 거기에 똑같이 생긴 이거를 하나 더 넣어보는 거야. 과연 아이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빠른 손놀림으로 블록이 하나 더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직접 찾아봅니다. 손가락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갈 정도로 촘촘하게 만들어진 거지. 아까는 반듯반듯 넣었더니 손가락이 쑥쑥쑥쑥 들어가. 이 체험을 하고 나서 정말 재밌고 수학이 좀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웃 학교에서도 아이들과 함께하는 수학 체험 학습이 열렸습니다. 교실을 벗어나자 수학은 즐거운 놀이가 됩니다. 지식보다 중요한 건 상상력이래. 친구들은 지금부터 수학의 상상의 나라로 가볼 거예요. 갈까? 네. 대답이 작으면 안 갈까? 네. 갈까요? 네. 이리 와요. 준비부터 진행까지 엄마들이 수학 체험 학습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과연 엄마들이 이곳에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아이가 단순한 교과 수업이 아니라 그런 입시에서 벗어나서 수학을 자연 속에서 찾는 활동들이 이 활동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수학 자체를 저희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아이들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너무 재밌게 수학을 접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엄마들 외에도 이번 수학 체험 학습 콘텐츠 제작에는 수학의 중요성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주어진 문제를 푸는 것을 넘어서서
문제를 만드는 능력, 또 정형화된 풀이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을 탐색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의 이 체험 활동들은 그런 호기심을 촉발시키는데 아주 그런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고요. 어떤 수학 학습을 하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수학 체험 학습은 학교 밖에서도 준비되고 있는데요. 지리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수학을 만날 수 있도록 수학 선생님들이 현장 답사에 나섰습니다. 이다리가 할 수 있는 게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다양한 도형 찾기 이런 거를 해봐도 되고, 여기 각이 살아있어서 지금 각뿔이 지금 보이거든요. 선생님들은 곳곳에 숨어있는 수학 원리들을 하나둘 찾아냅니다. 여기는 애들하고 활동할 게 많은데요. 넓기도 하고 바닥에 돌도 많으니까 돌 새도 되고. 얘는 이제 직각삼각형 모양으로 지금 보이니까 이게 세서 오차가 상당히 적으면 애들 굉장히 놀랄 거예요. 교실에 있는 것보다는 바깥에 진짜 나와서 주어진 도구도 없고 주어진 조건도 없이 그냥 갑자기 닥쳐있는 그런 자연 환경 같은 거 보고 주변 사물 같은 걸 보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수학적으로 분석하고 자연 환경도 볼 수 있고, 청학동이란 자체가 옛날 모습도 많이 보이고 학생들이 수학 생각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새 밤이 찾아왔습니다. 답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연 속 수학 체험 학습에 대한 생각들을 서로 나눠봅니다. 그렇죠. 수 같은 게 있어야죠. 애들은 난간을 가지고 재더라고. 바닥에 있는 돌을 한번 세보느냐. 일종의 학교에서만 펜으로 하는 수학을 좀 밖으로 들고 나와서 애들에게 활동으로 좀 공부시키자, 이런 취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학 문화를 좀 이렇게 널리 좀 퍼지게 하자, 좀 사람들에게 알리자, 이런 뜻으로 수업에서 이렇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체험활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가지만 선생님들의 회의는 끝이 날 줄 모릅니다. 생활에는 그런 게 잘 없어요. 과연 학교 밖에서 아이들이 만나게 될 수학 체험 학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리산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전통을 지키며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 바로 청학동입니다. 선생님과 아이들로 이루어진 3개의 팀이 청학동 주변으로 수학 체험 학습에 나섭니다. 선생님과 아이들이 마을 입구에 있는 큰 다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서봐. 우리 자연과 우리 주변에는 많은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어. 오늘은 우리 주변에 찾을 수 있는 도형과 직각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자, 너희들이 이 도인촌 다리에서 직각을 한번 찾아보는 거야. 자, 여기서 직각을 한번 찾아봐. 빠르게 직각을 발견하는 아이들. 큰 다리에는 여기도, 저기도, 또 거기에도 직각이 숨어 있습니다. 이어서 직각의 수학적 의미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봅니다. 직각은 몇 도가 직각이에요? 90도. 맞아요. 이런 색종이에서 요 각이 무슨 각일까? 직각이겠죠. 그러면 요 색종이를 접어서 직각을 만들 수 있는 학생? 색종이를 접어서 직각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십자가로 접어. 그렇습니다. 색종이를 가로로 반, 다시 세로로 반을 접으면 점 니은을 중심으로 각이 4등분 되면서 각 기역, 니은, 디귿은 360도를 4로 나눈 90도가 됩니다. 우리 형준이가 직각을 잘 접어줬어요. 그러면 이런 접는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도전해보는 아이들. 됐죠? 와, 맞아요. 정말 창의적이다. 근데 이게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니? 아쉽지만 직각은 아닌 것 같네요. 드디어 아이들이 다른 방법을 찾아낸 것 같습니다.
여기. 맞아요. 민수랑 예성이처럼 대각선을 2번 접어도 360도를 4등분해서 직각을 접을 수 있었죠. 이렇게. 직각을 접는 또 다른 방법. 색종이를 대각선으로 2번 접으면 직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직각을 접어봤는데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선생님이 약간 더 어려운 미션을 주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도인촌 다리에서 사각형을 한번 찾아볼까요? 네, 찾아보세요. 이거는 이 변과 이 변이 같은 것 같아서 정사각형 같아요. 아우, 잘했어요. 민수가 찾은 사각형은 가로변의 길이보다 세로변의 길이가 길어 보이네요. 정사각형은 4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4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도형이 사각형일까요? 사각형은 4개의 선분에 둘러싸여 있고 4각의 합이 360도인 도형입니다. 빗잘라서 사각형. 직사각형은 4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입니다. 어떻게 사다리꼴이에요? 사다리꼴은 마주보는 한 쌍의 변이 평행한 사각형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각형들이 다리 여기저기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다리에서 입체 도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거 찾았어요. 이게 뭐예요? 어떤 도형일까요, 이것은? 각불 맞아요. 근데 몇 각불인지는 뭘 보면 알 수 있죠? 면에 밑면에 8개죠? 꼭지점이 8개예요. 하면 이 위에는 팔각불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팔각불은 밑면의 모양이 팔각형인 각불입니다. 팔각불을 떼면 밑에 팔각 기둥이 나와요. 맞아요. 이 위에 팔각불을 빼면 밑에 팔각 기둥이 나오겠죠. 우리 민수가 팔각 기둥을 찾아줬네요. 팔각 기둥은 밑면의 모양이 팔각형인 각기둥을 뜻하죠. 너무 잘 찾았습니다. 각기둥과 각불의 차이에 대해 알아볼까요? 각기둥은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두 밑면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이어야 하죠. 두 번째, 옆면이 모두 직사각형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각불은 어떨까요? 우선 밑면이 다각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옆면이 모두 삼각형인 다면체여야 하죠. 다리에서 여러 가지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을 찾을 수 있어서 재밌고 신기했어요. 학생들이 교실에서 배운 수학적 내용이나 개념들을 밖에 나와서 직접 찾아봄으로써 재미있게 수학을 할 수 있고 여기서 어떤 것을 찾아내는 그런 성취감들이 모여서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될 것이고 그 자신감이 앞으로 수학 공부하는 데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청학동에 있는 한 사당에 들어서면 다양한 건물과 함께 수많은 돌들로 이루어진 계단과 벽이 보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리마기를 배워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페르미 추정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저 근사치 측정하는 방법이요. 아, 그래요? 맞아요. 페르미가 물리학자인데 네. 아주 큰 수에 대해서 짧은 시간 안에 계산을 굉장히 정확하게 해냈거든요. 페르미는 이탈리아계 미국 물리학자로 원자폭탄 개발에도 참여했는데요. 원자폭탄의 위력을 짧은 시간에 추정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페르미의 추정과 같은 방법이 필요한 이유는 어떤 수를 직접 측정하기 어려운 상황, 즉 어리마기를 할 때 사용합니다. 흔히 신문기사에서 어느 장소에 몇 명이 모였다고 할 때 어리마기를 통해 수나 양을 헤아리게 되죠. 여기 중앙 계단에 있는 돌의 개수를 우리 한번 맞춰볼까요? 여기 처음 계단서부터 저 끝에 있는 계단에까지 전체 돌의 개수를 하나하나 다 세진 않고. 먼저 비교적 규칙적으로 돌이 사용된 중앙 계단을 살펴볼까요? 조사를 해보니 계단은 19개이고 각 계단에 평균적으로 사용된 돌의 개수를 보면 8개가 가장 많아 보입니다.
따라서 계단에 사용된 돌의 개수는 19 곱하기 8, 즉 152개로 어림할 수 있겠네요. 정말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몇 개? 25개. 그리고 저 21요. 21이니까 109개. 여기 다 해서 44개. 그럼 148개네. 오. 아까 우리 몇 개였어요? 150. 150개. 그럼 오차가 크지 않죠? 네. 예. 이런 식으로 가는 게 페르미 추정이에요. 자, 이번에는 아까 저거보다 조금 난이도를 올려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경사져서 지금 돌들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돌들도 살 수 있을까? 삼각형은 피타고라스는 아니구나. 큰 돌, 작은 돌 전부 다 네. 개수를 세야 돼요. 아, 이게 네. 직각삼각형이니까 모양이 네. 예. 가로랑 세로랑 다 예. 구해서 예. 이제 곱한 다음에 이제 그 사각형의 2분의 1을 곱하면 넓이 구하듯이. 네. 아, 좋아요. 경사로를 보면 직각삼각형과 닮아 있는데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하듯 가로와 세로의 돌의 개수를 곱한 후 2로 나누면 어린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세로 14개예요. 14개 나왔어? 네, 14개 나왔어요. 저 가로 20개 나왔어요. 가로 20개 나왔어?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지? 가로 개수 곱하기 세로 개수 한 다음에 나누기 2. 네. 14 곱하기 20 나누기 2함. 140. 그럼 몇 개? 140개. 과연 어린 값은 정답에 어느 정도 근접했을까요? 친구들과 힘을 합쳐 정답을 구해보겠습니다. 저 37개요. 저는 26개요. 아니요. 저는 39개요. 저 35개요. 과연 그 결과는? 실제 돌의 개수는 137개. 놀랍게도 오차가 거의 없습니다. 오차? 3개! 이번에는 불규칙한 돌들이 사용된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페르미의 추정에서 중요한 것은 대상 전체의 구조를 어떤 기준과 논리로 재구성하는 것인데요. 불규칙함 속에서 규칙성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같은 거 같죠? 이것도 큰 거라고 해야 되나? 높이는 비슷해요. 높이는 거의 같죠? 네. 이 같은 높이에서 큰 돌들이 쭉 이렇게 줄줄이 이어져 내려오는 게 보통 몇 개 정도인지 그것만 우선 파악을 해보자고요. 돌담의 높이는 일정합니다. 큰 돌들이 뼈대를 이루고 작은 돌들이 사이에 끼워져 있는 형태인데요. 선을 그어보면 큰 돌들은 보통 6개 정도가 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작은 돌들은 큰 돌들과 큰 돌들 줄 사이에 있잖아. 네. 그래서 제일 많이 모여있는 작은 돌들의 개수, 그 부분을 찾고 제일 적게 보이는 작은 돌들, 그 부위를 찾아서 그 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평균으로 전체를 세버린다는 얘기지. 학생들이 작은 돌들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고 있습니다. 21? 네. 그러면 21, 제일 많아 보이는 곳이 21개, 제일 적어 보이는 것이 9개. 그럼 그 둘의 평균 얼마일까? 21 더하기 9, 30. 30을 15. 1로 나누니까 15. 그러니까 큰 줄들 사이에 있는 작은 돌들은 평균 15개로 보고 어린 계산을 한다는 거지. 따라서 선의 개수 11 곱하기 큰 돌의 개수 6을 계산하고 선과 선 사이의 공간이 10곳이므로 15 곱하기 10을 한 후 앞에 계산과 더하면 216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결과 확인 들어갑니다. 과연 정답은 얼마일까요? 저 68개 나왔어요. 68개, 저 51개. 51, 그럼 119, 그리고 저 46개요. 46개, 그럼 165. 저 63개요. 63개? 그럼 228개. 거의 그 네. 이게 이제 지금은 규모가 그래 좀 작은 편이에요. 몇백 개 정도를 우리가 다룬 거지만 만약에 바닥에 깔려 있는 자갈의 전체 개수나 또는 뭐 별의 개수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엄청나게 큰 수를 다루게 되는데 그때는 또 어림 계산을 할 수 있죠. 아주 큰 수의 경우는 자릿수만 정확하게 나와도 대단한 도움이 되거든요. 예, 그러한 것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과 아이들이 수학체험학습을 위해 찾아간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계단 위에 설치되어 있는 계양대입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계양대 아래에 모였습니다. 저 계양대 보이죠? 네. 네, 저 계양대 높이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2m? 12m. 14m? 14m. 저는 13m. 13m? 15m요. 15m 정도. 꽤 높아 보이죠? 네. 네. 저 계양대 높이를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재보기로 하겠습니다. 땅에서부터 하늘 높이 솟아있는 계양대. 학생들은 계양대의 높이를 구할 수 있을까요? 네. 삼각형의 닮음 조건이 뭐가 있죠? 세 쌍에 대응하는 길이의 비가 같은 거. 두 쌍에 대응하는 길이의 비가 같고 그 사이에 낀 각의 크기가 같다. 두 쌍에 대응하는 각의 크기가 같은 거. 오케이, 맞아요. 그러면 그 닮음의 조건을 이용해서 이 계양대 높이를 재볼 수 있습니다. 회의 끝에 학생들은 계양대의 높이를 알아내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정한 길이의 나무 막대를 사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거울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으로 도전해 보겠습니다. 주변에서 나무 막대를 하나 준비합니다. 한쪽 팔을 지면과 평행하게 쭉 뻗고 손에는 나무 막대를 지면에 수직으로 들고 자리를 옮겨봅니다. 한눈으로 나무 막대를 보면서 나무 막대의 위아래가 계양대와 일치하는 지점을 찾습니다.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서 계양대까지의 거리를 소문자 B, 팔의 길이를 소문자 A로 합니다. 나무 막대의 길이는 L, 계양대의 높이는 X가 되겠네요. 나머지도 대문자 A부터 H로 정합니다. 삼각형 DEF와 삼각형 DAC는 두 쌍에 대응하는 각의 크기가 같아 닮음이고, 삼각형 DFG와 삼각형 DCH는 두 쌍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같고 그 끼인 각의 크기가 같아 서로 닮음이죠. 때문에 A 대 B는 L 대 X이고 계양대의 높이 X는 A분의 BL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하면 계양대의 높이를 구할 수 있죠. 이번엔 두 번째 방법으로 도전합니다. 거울을 가지고 계양대 높이를 재려면 제일 중요한 게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가 같다는 거야. 그럼 그걸 이용할 건데 거울로 뭘 봐야 되지? 꼭대기요. 계양대 꼭대기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네. 먼저 거울을 바닥에 놓고 자리를 옮기면서 거울을 봅니다. 학생이 서 있는 곳에서부터 거울까지 거리를 A, 거울에서부터 계양대까지 거리는 B라고 하겠습니다. 학생의 눈높이는 H, 우리가 구하려는 계양대 높이는 X라고 할 때 각 ACB와 각 DCE가 같고 각 ABC와 각 DEC도 90도로 서로 같습니다. 따라서 삼각형 ABC와 삼각형 DCE는 두 쌍에 대응하는 각의 크기가 같은 닮은 삼각형입니다. 닮은 비를 이용하면 A 대 B는 H 대 X, 이를 이용하면 X값을 알 수 있는데요. 지면에서 학생의 실제 눈높이는 150cm, 학생이 서 있는 자리에서 거울까지는 125cm, 그리고 거울에서 계양대까지 거리는 800cm입니다. 그럼 계산을 해볼까요? 학생이 서 있는 곳부터 거울까지의 거리 125대, 거울에서부터 계양대까지 거리 800은 학생의 눈높이 150대 계양대의 높이 X와 같습니다. 따라서 계양대의 높이 X는 A분의 BH를 계산한 값, 즉 960cm입니다. 예, 이 밖에도 계양대와 막대기의 그림자를 이용하거나 또는 각도기를 사용한 클리노미터를 이용하거나 또는
공을 던져서 떨어지는 시간을 재는 방법 등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개양대의 높이를 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수학이라서 별 흥미가 없을 것 같았는데 지금 하고 그러니까 완전 생각이랑 완전 반대였어요. 학교에서 했던 수업과 달리 밖에 나와서 재밌게 체험을 하니까 좋았어요. 청학동뿐 아니라 각지에서 이 행사가 확산되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민간 차원의 노력을 넘어서서 교육부의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교실을 벗어나 현장에서 재미있게 배우는 수학 체험학습. 어려운 수학이 아니라 스스로 즐기며 해결하는 수학입니다.